퀴즈. 불굴의 탐험가 콜럼버스. 늦었다. 엄마, 저 잠시만 다녀올게요. 콜럼버스, 또 항구에 가려는 거니? 네, 금방 돌아올게요. 저 미꾸라지 같은 녀석! 일손도 부족한데 또 어딜 가는 거야? 놔두세요. 콜럼버스가 온종일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천을 만드는 직조공 집안에서 태어난 콜럼버스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도와 고된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일은 항구에 나가 커다란 배가 드나드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지요. 콜럼버스가 살던 제노바는 외국에서 가져온 무역품들을 실어 나르는 중요한 항구 도시였거든요. 아저씨, 이 상자 안에는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향긋한 냄새가 나죠? 후추란다. 인도라는 나라에서 구해온 귀한 향신료지. 인도? 이 배를 타고 그렇게 멀리까지도 갈 수 있다고요? 인도보다 더 멀리 떨어진 중국이나 일본이라는 나라까지도 가는걸? 정말요? 물론이지. 여기선 비싼 돈을 줘도 살 수 없는 금이나 비단도 아시아에서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단다. 아시아? 그건 또 어느 나라인가요? 인도나 중국처럼 동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을 통틀어 그렇게 부른단다. 아, 그렇구나. 아저씨, 저도 언젠가 배를 타고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여행해보고 싶어요. 그래, 한번 해보렴. 꿈에 부푼 콜럼버스는 여러 가지 책들을 구해 읽으며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배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콜럼버스, 여기 있었구나. 한참 찾았잖니. 엄마, 인도나 중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바다에도 육지처럼 지름길이 있대요. 우리는 아직 아시아로 가는 지름길을 찾지 못해서 먼 길을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 지름길을 찾아내기만 하면 하나밖에 없는 바닷길을 차지하려고 전쟁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길이 있다면 벌써 누군가 발견해내지 않았을까? 아직 찾아낸 사람은 없지만 지름길은 분명히 있어요. 제가 그걸 찾아낼 거예요. 어느덧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난 콜럼버스는 배를 탈 수 있는 나이가 되자 곧장 선원으로 자원했어요. 새로운 바닷길을 개척하려면 직접 배를 타고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자네는 휴식 시간에 쉬지는 않고 뭘 그렇게 열심히 쓰고 있나? 선장님, 항해일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항해일지? 예, 항로나 해류와 같은 항해 기록이나 배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적어두면 나중에 직접 배를 몰게 됐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선장이 되고 싶은 모양이구나. 예, 하지만 제 진짜 꿈은 직접 배를 이끌고 새로운 바닷길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오호라, 항로를 개척하는 탐험가가 되고 싶은 것이로군. 자네처럼 성실한 탐험가라면 분명히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몇 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콜럼버스는 수많은 책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서론 일을 통해 얻은 다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마침내 자신이 탐험할 새로운 항로를 완성하게 이르렀어요. 그래, 이거야. 지금껏 아무도 발견해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항로. 내 계산이 맞았다면 이 길은 인도로 가는 가장 가까운 바닷길이자 아시아의 모든 나라로 통하는 유일한 길이 될 거야. 자신감에 찬 콜럼버스는 자신이 만든 바닷길 지도를 들고 한달음에 이탈리아 국왕에게 달려갔어요. 탐험을 허락받고 필요한 배와 선원을 지원받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자네 말은 서쪽으로 계속 항해해 나가다 보면 인도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 항로가 인도로 가는 길이라면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중국과 일본까지도 개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 도통 이해가 되질 않는군. 인도라면 동쪽에 있는 나라가 아니던가. 어째서 서쪽으로 항해해서 인도를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그건 지구가 둥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 반대쪽으로 항해해 가더라도 결국은 인도에 닿게 될 거란 것이로군. 예, 아직 개척되지 않았을 뿐 아시아는 서쪽 바다 넘어 훨씬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탐험대를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다면 반드시 이탈리아의 이름으로 새로운 바닷길을 개척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신만만한 콜럼버스의 설득에 이탈리아 국왕은 고민에 빠졌어요. 아시아 나라와의 무역을 위해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지만 콜럼버스의 탐험 계획은 지금껏 누구도 도전한 적이 없는 너무도 새로운 것이었거든요. 여러 신하의 반대에 부딪힌 국왕은 콜럼버스의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지요. 콜럼버스, 자네의 열정은 높이 사겠지만 지원은 어려울 것 같군.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우리나라의 도움을 받지 못한 건 아쉽지만 난 꼭 탐험에 성공하고 말 거야. 콜럼버스는 다른 나라의 국왕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에 매달렸어요. 하지만 모두 호기심만 가질 뿐 누구도 나서서 지원하려고 하지 않았지요. 탐험에 미친 콜럼버스가 아주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왔어. 그러게 말이야. 여러 나라를 떠돌며 배를 빌려달라고 사정했지만 어떤 나라에서도 받아주질 않았다지. 아니, 지구가 둥글다는 둥, 서쪽으로 가면 동쪽 나라가 나온다는 둥, 헛소리를 해대니 누가 그 말을 믿겠어? 사람들은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온 콜럼버스를 무시하고 비웃었어요. 당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콜럼버스의 계획은 너무도 터무니없는 것처럼 여겨졌거든요. 정말 내가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걸까? 시간이 흐를수록 콜럼버스도 점차 희망을 잃어갔어요. 배라도 구할 수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보일 수 있을 텐데.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오래전 콜럼버스의 부탁을 거절했던 에스파냐의 국왕 부부가 배와 탐험에 필요한 돈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해 온 거예요. 에스파냐의 이름으로 반드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비록 무모한 계획일지라도 콜럼버스의 열정과 가능성을 믿어보기로 한 것이었어요. 꼭 성공해서 돌아오길 빌겠네. 8년이라는 길고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온 더없이 소중한 기회였지요. 하루빨리 선원들을 모집하고 탐험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해. 제독으로 임명된 콜럼버스는 니나호, 핀타호, 산타마리아호 세 척의 배를 이끌고 마침내 탐험의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우리는 지금 그 누구도 가본 적 없는 길을 개척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다. 나를 믿고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길 바란다. 이 탐험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새로운 바닷길을 여는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될 것이다. 우와! 꿈에 부풀었던 출항과 달리 탐험대의 항해는 순조롭지 않았어요. 육지에 닿을 수 있을 거로 생각했던 날짜가 훌쩍 지나갔지만 가도 끝없는 바다만이 펼쳐져 있었지요. 제독, 아무래도 길을 잘못 든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우리님이 인도에 다 써야 하지 않습니까? 길을 잘못 든 게 아니라 애초에 탐험 계획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식량도 떨어져 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바다 위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개척의 꿈은 버리고 원래의 항로를 찾아가야 합니다.
내가 꿈을 버린다면 이 배는 여기에 가라앉고 말 것이다. 지금까지 이 항해를 이어온 것은 바로 나의 꿈과 소망이었기 때문이다. 내 계획은 오직 하나뿐이다. 새로운 바닷길을 따라 인도에 도착하는 것. 우린 아직 그곳에 도착하지 못했을 뿐이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다. 확신에 찬 콜럼버스의 모습에 선원들도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선원들아, 나의 꿈에 너희들의 소망을 보태다오. 그 힘이 우리를 인도로 이끌 것이다. 우와! 그리고 얼마 후 마침내 서서히 육지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육지다! 드디어 육지가 나타났다! 저 앞에 인도가 보인다. 비로소 우리가 인도에 도착했다! 여기저기서 선원들의 기쁨에 찬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누구보다 감격에 겨운 건 다름 아닌 콜럼버스였어요.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당신의 도움으로 우리가 무사히 인도에 닿게 되었습니다. 콜럼버스는 가장 먼저 그곳을 에스파냐의 영토로 선포하고 구세주라는 뜻의 산살바도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선원들은 서둘러 배를 세우고 섬을 탐험할 준비를 했지요. 제독, 저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멀리 숲을 사이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저들이 바로 인도에 사는 인디언들이로군. 하지만 그들은 인디언들이 아니라 타이노족이었어요. 콜럼버스가 인도라고 생각했던 그 섬은 타이노족들의 섬 과나한이었거든요. 지금의 바하마 제도에 속한 여러 섬들 가운데 하나였지요. 어서 배로 돌아가서 이들에게 선물할 만한 것들을 가져오너라. 타이노족들은 옷을 거의 입지 않았고 콜럼버스 일행과는 피부색도 언어도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서로의 몸짓과 손짓을 통해 어렵지 않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아니, 이건 금이잖아. 역시 이것은 인도가 틀림없어.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해낸 거야. 들뜬 기분도 잠시 콜럼버스와 탐험대는 배를 정비하고 떠날 준비를 서둘렀어요. 아직 중국과 일본으로 가는 바닷길을 개척하는 일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세 척의 거대한 배가 다시 길고 막막한 항해의 길에 들어섰어요. 제독, 섬 곳곳에서 향신료와 금을 구할 수는 있었지만 이것도 중국이나 일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나 침착하게 선원들을 다독이던 콜럼버스도 이번에는 점점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지금처럼 간다면 식량도 동력도 떨어져 바다에 필요하게 될지도 몰라. 여기서 돌아가야 하는 걸까? 하지만 우리가 개척한 바닷길이 아시아 전체로 통하는 길이 아니라면 지금까지의 탐험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콜럼버스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다시 저만치 멀리서 육지가 나타났어요. 그곳은 탐험대가 들렀던 여러 섬들 가운데 가장 크고 잘 가꿔진 섬이었어요. 또한 섬에는 탐험대가 애타게 찾아 헤매던 금과 갖가지 향신료를 만드는 원료, 솜을 만드는 목화 등 온갖 자원들로 가득했지요. 제독, 중국엔 금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곳이 바로 우리가 찾던 중국이 아닐까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곳이 중국이건 일본이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이미 우리는 위대한 발견을 한 것이다. 오늘부터 이 섬을 에스파냐의 땅, 에스파니올라라고 선포한다. 우와! 탐험대는 기쁨에 차 환호했지만 그곳 역시 아시아의 나라는 아니었어요. 중국이나 일본과는 한참 동떨어진 카리브해 주변으로 지금의 아이티에 속하는 섬이었지요.
하지만 마냥 꿈에 부푼 탐험대는 그곳에서 구한 금과 향신료 등을 한가득 싣고 에스파냐로 돌아가기 위해 서둘러 배를 돌렸어요. 이제 영광스러운 귀향만이 남았다. 돛을 올려라! 고향에 돌아갈 생각으로 한껏 들뜬 탐험대의 마음과 달리 바닷길은 험난하기만 했어요. 출항과 함께 시작된 폭풍우가 끊임없이 이어졌지요. 돛을 내려라! 어서! 파도에 지지 마라! 제도 배가 너무 많이 망가졌습니다. 더 이상 항해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버텨라! 폭풍우는 언젠가 멈출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무사히 항구에 도착할 것이다! 배 위에서의 힘겨운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배가 에스파냐 항구에 도착했어요. 콜럼버스는 몹시 지친 상태였지만 곧장 국왕 부부를 찾아가 탐험의 성과를 알렸어요. 여러 섬에서 구한 신기하고 귀한 물건들과 동물들도 선보였지요. 과연 콜럼버스로군. 자네의 자신감이라면 불가능한 일도 해낼 거라고 생각했다네. 무사히 바닷길을 개척하고 돌아온 콜럼버스에게 큰 상을 내리고 함께 고생한 탐험대를 위한 성대한 파티를 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뒤 에스파냐 궁전에서는 콜럼버스 탐험대를 위한 화려한 파티가 펼쳐졌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콜럼버스를 축하하는 사람들만큼이나 시기하는 사람들도 몰려들었지요. 누구라도 배를 타고 하염없이 가다 보면 새로운 섬 한두 개쯤은 발견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게 무슨 대단한 업적이라고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파티까지 벌인단 말입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무모한 항해로 얻은 것만큼 잃은 것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폭풍에 잃어버린 선원들만 해도 그렇지요. 귀족들의 말에 파티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잠자코 있던 콜럼버스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달걀 하나를 집어들고 사람들 앞에 나섰어요.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이 달걀을 테이블 위에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웬 달걀 타령이요? 귀족들이 수군거렸지만 콜럼버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을 향해 달걀을 내밀었어요. 아이고, 호기심이 생긴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서 도전해봤지만 아무리 신중하게 달걀을 세워봐도 결국엔 모두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콜럼버스는 달걀 한쪽 끝을 테이블에 톡톡 내리쳐 깨트린 뒤 테이블 위에 세웠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달걀을 깨트려도 된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 않소? 달걀을 깨트리면 안 된다는 말도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 방법을 생각하고 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법을 알고 난 뒤에는 너도 나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알지만 어떤 일이라도 그 일을 처음 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달걀 하나를 세우는 일조차 이러한데 아무도 가본 적 없는 바닷길을 개척해 나가는 일은 어땠을까요? 에이? 그러자 못마땅하게 쑥덕대던 귀족들이 입을 다물고 허둥지둥 파티장을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여기저기서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답니다. 우리의 발견과 업적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결코 우리의 도전 정신을 무시하고 비웃을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오로지 꿈과 희망만을 믿고 항해했고 그것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위대한 탐험가 콜럼버스 만세! 콜럼버스는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3번이나 더 항해를 떠났어요. 하지만 끝내 찾고자 했던 아시아 전체로 통하는 바닷길을 찾아낼 수는 없었지요. 또한 콜럼버스가 인도라고 굳게 믿었던 섬들도 사실은 인도가 아니었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세계가 그토록 넓다는 것은 콜럼버스도 미처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바닷길 개척이라는 거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기에 콜럼버스는 오늘날에도 위대한 탐험가로 세계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답니다. 좋아요 꾹!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